다음은 이제 중남미로 가볼까요? 익히 아시는 것처럼 90년대에 분홍 물결이라고 해서 이제 좌파 정권들이 득세를 하다가 약 1, 20년 사이에 미국의 반혁명 여러 공작들을 다양한 사보타지와 이렇게 공작들을 통해서 다시 우파 정권으로 많이 넘어갔었죠. 근데 그게 재작년, 작년, 올해 사이에 선거라는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서 엄청난 지금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베네수엘라나 쿠바는 여전히 반제 전선의 축으로 중남미에서 이제 굳건하게 버티고, 물론 뭐 미국의 극악한 제재 봉쇄가 계속되고 있지만 잘 버티고 있는 나라죠. 쿠바하고 베네수엘라는. 특히 베네수엘라는 2018년 이후부터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암살 기도, 그다음에 어떤 용병 투입, 그다음에 이제 쿠데타 기도, 그리고 전력 해킹 같은 사보타지, 그리고 경제 제재, 이런 모든 극악한 미국의 공세를 뚫고 잘 지금 버티면서 최근에 11월 21일이죠. 저기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자기 정권의 기반을 상당히 이제 강화했죠. 이번에 미국의 꼭두각시 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도 몇 년에 이렇게 선거 불참 끝에 이번 선거에는 참여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참패하고 거의 이제 존재 기반이 사라져가는, 그리고 서구 50개국 이상이 지지하다가 이제는 EU도 싹 빠지고 미국 외에 뭐 한 20개 나라 정도, 그러니까 대만을 지지하는 미국 꼬봉 정도만 과이도를 지지하는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쿠바의 경우도 재밌죠. 쿠바는 미국의 코앞에서 59년도 혁명 이후에 잘 버텨왔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색깔혁명으로 장난을 치다가 이제 할 데가 없으니까 쿠바에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쿠바 문화예술들을 구워 삼고 뭐 등등 해서 이제 돈을 버내고 해서 원래 7월 11일 날 전국 동시다발로 수천 명의 반정부 시위를 뜬금없이 조직을 했죠. 아무런 이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디아스카넬 대통령 물러나라 뭐 하다가 하루 만에 이제 대중들한테 진압이 되죠. 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혁명가들은 거리로라는 유명한 연설 한마디에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대중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시위, 주로 젊은 층 시위 대중들을 그냥 정리를 해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미국이 넉 달을 절치부심해서 이번에 11월 15일 날 또 대규모 시위 조직을 예고를 했죠. 미국이 다 공작이죠. 근데 이번엔 아예 시작도 못했죠. 수십 개 도시에서 단 한 건의 시위도 벌이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 대중적인 어떤 힘으로, 혁명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이제 진압을 하고 다시 이제 내치의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태고, 이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모랄레스 대통령이 원주민 아주 이렇게 진보적인 대통령이죠.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했는데 미국이 미주기구를 내세워서 부정선거다 라고 하고 군부 쿠데타를 해서 이제 모랄레스를 쫓아내버리죠. 그리고 어거지로 이제 집권을 했는데 1년 뒤에 작년에 정상적인 대선을 통해서 모랄레스의 당이 압도적으로 재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혁명 기도를 이렇게 분쇄하고 지금은 아주 대중적인 기반이 강력한 그런 집권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그리고 멕시코와 아르헨티나는 뭐 2018년, 19년에 정상적으로 이미 안정적으로 집권해 있는 상태이고, 재밌는 게 페루도 원래 5월인가요? 대선에서 이게 중도좌파 이제 교사 출신의 정치인도 아닌데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분홍 물결에 합류했고, 칠레의 경우가 더 극적입니다. 73년도 아옌데 쿠데타로 아옌데의 원대한 꿈이 이제 깨어지고 엄청난 수만 명이 이렇게
그 살해되고 실종되는 엄청난 그 극우 군부의 탄압에 시달렸는데 어쨌든 그 몇 번의 그 선거 혁명을 통해서 쭉 그 엎치락뒤치락 그 정권이 바뀌다가 그 올해 초에 그 헌법을 바꾸는 그 재헌위원회 이렇게 선거에서 상당히 이렇게 진보적 아엔데 시절을 넘어서는 훨씬 더 진보적인 성향의 재헌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1년간의 헌법 그 초안 작성 과정을 거쳐서 내년 초에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될 예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11월 21일 날 대통령 선거가 열렸죠. 거기서 이제 그 칠레 대학 학생회장 출신의 35살짜리 좌파 후보하고 또 뜻밖의 이렇게 극우 후보가 나와서 이제 12월 19일 날 결선 투표로 가게 됩니다. 지금 아직 그 전망은 뭐 반반에서 좀 약간 유동적인데 칠레가 좌파가 집권할 경우에 중남미 전체 그리고 인류 역사에서도 아엔데 이후에 다시 복권되는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실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 전체가 이렇게 뭐 작은 나라들, 온두라스도 지금 11월 28일 날 대통령 선거 있는데 거기서도 작은 나라지만 좌파 후보의 당선이 좀 유력해 보이고요. 중남미 전체 이런 엄청난 90년대 후반에 그 핑크 타이드를 넘어서는 그 거의 뭐 붉은 물결 수준의 이런 그 엄청난 지금 이렇게 좋은 정세 변화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콜롬비아만 남았어요. 지금 콜롬비아는 미국의 대표적인 꼬붕이죠. 꼬붕이고 이렇게 마약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반 두케라는 극우 정권이 이제 집권하고 있는데 여기도 문제는 미국이 확실히 밀고 있는 그래서 여기가 그 중남미 전체 반혁명의 교두보 오죽하면 그 중남미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콜롬비아 이반 두케에도 2, 3년 사이에 그 민중들의 그 생존권 투쟁 시위에 엄청나게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5월에 예정된 대선에서 집권이 좀 불확실한 그리고 지금 코로나와 이렇게 세계 그 경제 사슬의 붕괴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악화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반 두케가 묘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쿠바가 그 중국하고 1대1로의 중남미 에너지 동맹 협약을 체결했는데 1대1로 중에서도 에너지 동맹 체결했는데 이 콜롬비아가 그 중국하고 교역이 많아요. 어쨌든 극우 정권이지만 뭐 다른 대안들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이 정치적으로는 지원을 하겠지만 하여튼 수출 수입 물량에서 아마 뭐 제일 큰 나라이거나 두 번째이거나 이렇게 되고 또 주 수출 품목이 석탄하고 석유인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뭐 석탄 때문에 조금 되었죠. 부족 사태로 있었고 하니까 이제 해외 에너지원을 찾으면서 이 콜롬비아에도 접근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광산 개발이나 그다음에 자원 채취, 수출 인프라 개선 이런 데 이제 좀 투자를 하고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콜롬비아도 어떤 중국의 경제적인 이런 영향력 이런 부분들에 좀 같이 딸려 들어가는 그런 좀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남미 전체가 브라질이 남았네요. 브라질은 이제 내년 뭐 10월 대선 예정인데 아시다시피 극우 네, 계속하겠습니다. 극우 이제 보소나루가 지금 뭐 워낙 그 국내 실정 그다음에 기행들로 거의 뭐 맨날 그 탄핵 위기에 몰려 있는 그리고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한 룰라가 지금 뭐 벌써 정치 활동을 재개했는데 뭐 내년 지금까지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1년 뒤에 대선에서 거의 뭐 여유 있게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뭐 콜롬비아가 약간 유동적입니다만 중남미 전체가 멕시코부터 칠레 끝까지 전체가 이제 분홍 물결을 넘는 그래서 미국의 안방 텃밭에서도 더 이상 미주 기구를 통해서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나가고 있는 거죠.